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제발 한국으로 가요. 제발요. 여기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는 말에 놀랍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헝가리 여성의 사연을 각색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사람인 유디트입니다. 남편 가보르와 함께 세계 여러 곳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배낭 하나 메고 여행하는 거라서 여행에 돈을 들여서 하는 고급스러운 관광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말 그 나라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직업을 그만두고 과연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벌어놓은 돈을 아끼면서 여행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많아져서 여행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었지만 여전히 알뜰하게 잘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었는데 원래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갑자기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유행병도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는 일본을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생각했는데 역시 중국은 좀 무섭더라고요. 중국을 다녀온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국 사람들은 매너도 너무 안 좋고 지저분하다고 하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우리 부부는 오징어 게임을 재미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한국 여행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멀고 먼 하늘을 날아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유럽이라면 이런저런 나라를 가보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은 정말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 비행 시간에 이어 긴 입국 심사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간편하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공항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렸는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우리 부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게다가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짐이 다 나와 있었어요. 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짐이 나오는 걸 기다리느라 30분 이상 기다려서 겨우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는 청소용 로봇들이 청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환상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렇게 공항에 청소용 로봇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공항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까지 있어서 이곳은 미래 세계에 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역에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지하철역이 너무 안전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에 타고도 너무 깨끗하고 좌석들도 너무 좋아 보여서 신기한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마다 전면 스크린도어를 보면서 남편은 한국은 정말 멋진 지하철을 가지고 있다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탔는데도 이상한 냄새가 안 나는 걸 제일 신기해했습니다. 헝가리였으면 온갖 이상한 냄새가 났을 텐데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냄새가 안 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인 역에 내려서 밖으로 나가는데 출구가 너무 많아서 한참 헤매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우리는 탄 지 얼마 안 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버스를 탔다는 걸 알고선 급하게 내렸습니다. 역시 다른 나라의 버스를 타는 건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핸드폰과 지도도 찾아보며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숙소로 갈 수 있을지 한참 고생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모습을 보더니 한국 남자분이 다가오더니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그분도 자세히는 버스 노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자분이 다가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손으로 길 건너를 가리키며 저쯤에서 타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길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다가와서 정류장에 붙어 있는 노선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여기 있고 9정거장을 가야 한다면서 노선의 역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헤매는 10분 동안 놀랍게도 4명의 한국인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셨어요. 놀라운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우리는 버스를 타기 힘들어서 헤매고 있었지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붙잡고 도움을 요청해도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인 건가요? 저희가 올린 영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은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놀라는 글들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도시가 무척 아름다웠지만 버스는 타기가 힘들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척 힘들었던 여정 탓에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서 숙소로 갔습니다. 가보르와 저는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차를 타고선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는 예약까지 해서 차를 빌렸거든요. 가보르와 저는 무척 신이 났고 차의 오디오에 음악을 틀고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서 차를 타고 가면서 한국에는 산이 참 많은 게 신기했습니다. 헝가리에는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어서 산을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산의 형태도 유럽에서 보던 산과는 달라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로 갔습니다. 휴게소에 가기 전에 가보르에게 한국 휴게소를 가는 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는 휴게소라는 게 시설도 별로고 깨끗하지도 못했거든요. 걱정스럽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그 근처에도 산들이 많아서 참 아름다웠어요. 차에서 내려서 휴게소로 가는데 가판대에서는 무엇인가 팔고 있었어요. 점원에게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글쎄 오징어라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오징어 게임에 그 오징어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오징어는 종류가 대단히 많았는데 맥반석 구이 오징어, 건조 오징어, 바비큐 오징어 등등이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쳐다봤어요. 옆에는 김도 판매하고 있었고 쌀로 만든 과자도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그런 걸 봐서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동전을 몇 개 받아서 갔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화장실은 돈을 내지 않아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화장실도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한국은 공짜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휴게실의 화장실에는 스크린이 있었는데 어느 화장실 칸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화장실이 냄새도 안 나고 엄청 깔끔하게 청소도 잘 되어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화장실이 공짜라니 한국은 너무 특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에 신이 나서 한국 휴게소에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먼저 눈이 갔던 간식은 신기한 모양으로 생겨서 꼬치에 끼워져 있는 간식이었는데 회오리 감자였습니다. 한국을 오기 전에 여러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회오리 감자는 모양도 굉장히 멋졌고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두 과자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도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유리 너머로 기계가 틀에 반죽을 넣고 호두를 넣어서 구워진 과자를 다른 통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자동으로 과자가 만들어질지는 몰랐는데 그 모습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는 판매하는 간식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다가 무인 주문기로 가서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걸 모두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편했습니다. 회오리 감자와 핫도그까지 먹고 싶었던 걸 잔뜩 주문했고 간식을 전부 받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국의 다양한 간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가 차지 않아서 휴게소 안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메뉴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무엇인가 싶어서 그쪽을 바라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물컵을 들고 정수기에서 물을 먹고 있었어요. 유럽이었으면 레스토랑에나 물을 주거나 아니면 사서 먹어야 하는 곳도 많았는데 한국은 자유롭게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가보르는 우리는 물도 한 병씩 사거나 한 잔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한국은 굉장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전주에 도착했을 때 저와 남편 가보르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온 저희에게 전주로의 여행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전주에 도착해서 예약해둔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한옥 숙소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가보르, 여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저희는 숙소에 짐을 풀고 한옥마을 내의 아늑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전통차와 간식을 먹으며 부다페스트의 카페와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푹 빠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런 한국의 우아한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한옥마을을 천천히 거닐며 전주 한옥생활체험관과 경기전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곳들은 저희에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경기전에서 태조의 초상화를 보며 저는 우리 부다페스트의 영웅 광장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을 떠올렸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미리 알아놨던 한정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가보르와 저는 서로 궁금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테이블에 있는 주문 버튼을 보고는 신기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문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을 때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보르, 저희가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커다란 테이블 위에 가득한 음식들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레스토랑에서는 2인분이면 한국의 4분의 1도 안 되는 음식들이 나올 텐데 정말 굉장했습니다. 남편은 유튜브에서 봤다면서 제게 돌솥밥에서 밥을 퍼내고 물을 부어 누룽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젓가락질에 서툴러서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라며 웃었습니다. 꼬막 무침과 김치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매콤하면서도 신선한 맛이 오히려 중독적이었습니다. 전을 보며 이건 우리 팔라친타와 비슷하네요. 라고 말했더니 가보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어보는 경험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간장게장은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니 그 쫄깃하고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정말 음식들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고 말한 게 부끄러워질 정도로 음식들을 싹싹 비워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전주의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전주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유물들을 보며 우리 헝가리 국립박물관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즐거웠던 것은 한지 박물관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소품 상자와 책갈피, 부채를 만들면서 저는 완전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제가 만든 부채는 부다페스트의 더운 여름에 꼭 사용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에는 전주의 유명한 비빔밥을 먹으러 갔어요. 한옥 식당의 온돌방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빔밥의 화려한 색감에 저는 사진과 영상을 찍느라 바빴고 가보르는 제게 비빔밥을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각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구독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다며 한국을 오길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한옥에서의 하룻밤 이야기를 무척 궁금해할 것 같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남편과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가보르와 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이 여행이 저희에게 준 특별한 선물에 감사했습니다. 전주에서의 경험으로 저와 남편은 한국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예 집을 빌려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남편 가보르와 함께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며 도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먼저 북촌 한옥마을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기억을 남겼어요.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지붕과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죠. 작은 카페와 공예 상점들을 구경하면서 전주와는 또 다른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명동에서는 활기찬 쇼핑 거리의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다양한 화장품 가게들과 케이팝 상품들,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 포장마차들이 우리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호떡과 붕어빵은 가보르의 최애 간식이 되었죠.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는 서울의 광활한 도시 풍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멋진 전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연인들의 사랑 자물쇠들도 로맨틱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경복궁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들과 궁중 의상을 입은 경비병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가보로는 한복을 입은 저의 모습에 너무 좋아했어요. 홍대 거리는 젊음과 창의성이 넘실대는 곳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개성 있는 아트 카페, 독특한 상점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 공연들은 우리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면서 석양을 감상한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사랑하는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짧게 한국 여행을 할 계획이라서 여행 비자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헝가리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면서 헝가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몇 달 한국에서 산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부다페스트로 돌아오자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가보르와 저는 서로에게 도저히 헝가리에서 못 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몇 달 만에 헝가리에 왔더니 전에 살 때는 몰랐던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확실히 농산물은 한국보다 싼 편이었지만 공산품은 정말 비싸고 불편했습니다. 치약과 샴푸 같은 일상용품의 가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170ml 치약을 2,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75ml짜리 치약에 4, 내지 5,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양도 작아서 몇 주 지나면 금방 떨어져서 하루에 3번 닦던 일을 한 번으로 줄여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치약 가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하나 사는 것도 큰 고민이었어요. 한국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여러 개를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5,000원을 써야 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다 중국산 제품들인데 왜 이렇게 유럽만 비싼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시스템도 너무나 불편했어요. 한국에서는 수수료가 거의 무료였는데 여기서는 같은 은행 계좌 간 이체에도 수수료를 받았고 더 놀라운 건 수수료를 퍼센트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때 편하고 친절함에 익숙해진 저는 헝가리의 은행들이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 세금을 내는 것조차 은행이체 대신 직접 세무서에 줄을 서서 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은행 서비스의 고객 응대도 실망스러웠어요.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게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배송 시스템도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총알 배송이나 새벽 배송은 꿈도 못 꾸겠고 배송료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택배를 집 앞에 놓고 가는 건 훔쳐가라는 것과 같아서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대부분 우체국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작은 물건은 상관없는데 큰 물건의 경우 꼭 집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 며칠 동안 초긴장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더 말도 안 되었어요. 보험이 없으면 진료비가 엄청나게 비쌌고 보험이 있어도 예약하고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진찰을 받는 데만 2주를 기다려야 해서 기다리다가 감기가 그냥 나을 때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거리가 깨끗했는데 여기는 길거리는 지저분했고 오줌 냄새가 나는 곳도 많은 것도 싫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유료여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헝가리가 다른 유럽보다 공중 화장실이 많은데 그냥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없어서 아무 곳에서나 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는 포장 서비스조차 없어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삿짐도 다 싸주던데 가보르와 제가 친구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하면 한국은 미래 공상 영화에 나오는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한국에 있다 오니 헝가리의 생활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먹던 컵라면이 너무 그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서 제대로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 잠깐의 여행으로 시작했던 한국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진지한 삶의 도전으로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가보르와 저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종류를 꼼꼼히 조사했어요.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비자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헝가리 대사관과 한국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증명서, 건강검진 서류,
여행자 보험, 체류 목적 증명서 등 모든 준비물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언어 준비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보르와 저는 한국어 수업을 더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와 언어 교환 앱을 통해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하며 우리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큰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헝가리를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흥미롭고 설레는 모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우리 부부를 응원해주세요. 저와 남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티드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에 여행하러 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매력에 빠져서 즐거운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티드 씨 부부는 한국에 반해서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 헝가리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매력을 느꼈으면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